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식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은 감식을 하신다든지 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제한해버려요. 근데 음식을 제한하면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서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운동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에는 음식을 더 잘 드셔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식단표를 짤 때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쉽게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고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는 게 지방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일부러 챙기지 않으면 잘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육보다 지방이 좀 많다든지 또는 배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데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몸을 만드는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내 몸무게가 만약에 50kg다 이러면은 그냥 1배만 먹어요. 이건 건강한 사람의 기준. 그래서 내가 50kg면 하루에 단백질을 50g을 먹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몸을 만드는 중이야 하면 내 몸무게의 1.6배 정도를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kg의 사람이라면 50 곱하기 1.6은 80g입니다. 그 80g이 그냥 음식의 80g이 아니에요. 닭가슴살 하나가 저 닭가슴살 하나 100g, 120g인데요? 이게 그 그램 수가 아니라 그 닭가슴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의 함량이 들어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참치캔을 하긴 했더니 그 참치캔 하나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였어요. 걔를 이렇게 딱 뒤에 보시면 그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에 단백질이 이 한 캔에는 19g이 들었습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9g이 제가 말하는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러면 한 끼에 내가 그러면 내가 하루에 80g을 다 먹으려면 한 끼에 얼마죠? 20몇 g에서 30g 먹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먹어요. 엄청 배부르기도 하고 한 끼에 다 먹으면 단백질도 결국은 잉여 에너지로 남아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나 아침 점심은 그냥 막 일반식으로 먹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저녁에 가가지고 고기를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고깃집을 다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 끼에 다 먹는 건 결국은 잉여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나눠서 먹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나눠 먹을 거냐면 5번 정도. 5번에서 최대 7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5번에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보통 50kg의 사람들이 한 15에서 20g 정도를 먹어요. 식사 때는 조금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한 20g 정도라고 보면 되고 간식 때는 조금 더 적게 한 10에서 15 정도를 챙겨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울 거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무조건 이걸 다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나는 이 정도는 먹어야지. 물론 처음에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참치캔도 하긴 해야 되고 달걀을 몇 개 정도 먹어야 될까? 근데 그 달걀의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한 모 먹어야 되겠다. 닭가슴살 이 정도 먹어야 되겠다. 물론 두부보다 닭가슴살이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지방이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훨씬 더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닭가슴살만 먹는 걸 추천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식사를 할 건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지만 저의 다이어트의 목표는 평생 예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식단을 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토마토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만 먹는 식단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 그것만 먹고 살 게 아니라면 지금도 그것만 먹어서 살 빼면 결국은 다 요요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건강한 식단을 짤까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단백질을 뭘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뭐 해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닭고기를 먹을 거야. 내일은 돼지를 먹을래. 그 다음 날은 소고기를 먹을래. 물론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 지방이 적은 부위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제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그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그냥 삼겹살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해요. 대신에 야채 많이 먹고 내가 부족한 단백질의 양이 있으면 다른 데서 조금 더 채워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단백질의 종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산성으로 변해서 또 되게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다이어트가 어려운 몸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저는 고기의 한 2배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2배 다 못 먹어요. 왜냐면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비는 해놓되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그냥 더 이상 안 먹어도 괜찮게 하고 있어요. 너무 양을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위를 끝까지 채우지 않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끝을 내는 걸 연습을 할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코끼리도 되게 크고 소도 되게 크잖아요. 채식한다고 작지 않아요. 뭐 기름이 없다고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먹을 정도 많이 먹으면 비대해져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그 외에 많이 먹으면 비대해져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음식, 나한테 내가 먹었을 때 속이 너무 더부룩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음식이 좋고, 너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어요. 아직 난 더부룩하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씩 자주 먹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몸무게의 1.6배 그만큼의 양을 하루에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5번에서 6번으로 나눠 먹어라. 운동 후에는 꼭 먹어야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표를 올려드릴게요. 자, 이 표를 예시로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5끼에서 6끼 정도 나한테 맞게끔 고르면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첫 음식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서 그렇게 먼저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4시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꼭 단백질을 섭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은 근육이 파괴가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먹는 거와 휴식에 따라서 그 근육이 다시 질 좋게 생성이 되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식사할 때나 바로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안 해주면 다시 이게 그냥 풀린 상태에서 흐느적하고 끝나버려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도 그냥 깡마른다거나 또는 막 살이 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는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 식사하고 간식 먹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 간식 먹고, 저녁을 먹어요. 이 사이에 운동 간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끼 더 먹어요.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5끼에서 6끼 정도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과 비슷한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정도의 물. 자,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찬물을 팍 끼얹어요. 그러면 불이 꺼지겠죠. 우리 몸에 막 열을 올려놨는데 대사를 탁 먹으면 그거랑 똑같아요. 불난 데에다가 물을 착 뿌려서 물 끄는 거. 그래서 그냥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물을 먹는 게 가장 좋다. 또는 되게 몸이 차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몸이 차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뜻한 물을 먹어서 몸의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물을 보통 한 제 무게 정도 한 40에서 50kg대 정도는 한 1.5리터, 조금 더 많이 나간다면 한 1.8리터, 70 이상 나간다면 한 2리터 정도? 그 정도 드셔준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마셔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나 생수를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생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곡식이에요. 우리가
그 주식으로 먹는 게 밥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주식으로 먹는 건 빵이나 파스타예요. 그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리차라든지 뭐 옥수수 알차, 수염차 아닙니다. 옥수수 알차, 그 다음에 현미차, 뭐 귀리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 대용으로 드셔주시면 되고, 특히나 뭐 카페인이 들어간 뭐 커피, 녹차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먹으면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끌고 나가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다이어트 때 어떻게 되냐면, 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막 마르고 이렇게 막 여기 팔자주름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얘가 빨리 와요. 그래서 꼭 물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지방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 중에도 저는 그냥 물을 한 모금씩 정도는 마시게 하고 있어요. 뭐 보통 뭐 보디빌더라든지 대회 나가실 분들은 수분이랑 지방을 쫙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나가기 전에는 물도 안 먹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은 꾸준히 많이 드셔주시는 게 맞다. 이 마신 물이 분해를 시켜서 뭐 노폐물,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으로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인데요. 조리 방법은 생거, 그 다음이 삶은 거, 그 다음이 구운 거, 볶은 거, 튀긴 거 순이에요. 튀기면 운동화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하기가 쉽고, 얘가 맛있는 이유가 지방 때문이에요. 오일이 들어갔는데 얘는 맛을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맛있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이게 기름이니까 살이 찌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튀긴 거는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은 좀 멀리, 또는 먹어야 된다면 좀 소량으로 먹던지, 아니면 저는 그 집에서 이렇게 새우튀김 같은 거 할 때 제 것만 진짜 그 튀김옷을 정말 적게 입혀요. 또는 튀김옷을 아예 안 입히고 이렇게 튀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운 거랑 볶은 거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순서는 뭐 생거, 삶은 거, 구운 거, 볶은 거, 튀긴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찾아서 만들어 먹는 법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은 뭘로 하냐면 소금이나 후추나 허브 같은 거 있죠. 향을 좀 돋궈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넣어주면 좋고, 저는 크러쉬드 페퍼라고 해가지고 고춧가루 있죠. 근데 막 크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조금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추장 대신에는 고춧가루를 넣고 그 외에 간을 조금 제가 하기도 하고, 된장도 좋아해서 된장도 좀 자주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간장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꿀,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얘가 좀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뭐 스테비아라든지 본인만의 내가 좀 먹을 수 있는 거, 설탕 대신에 난 이거면 좀 괜찮겠어 하는 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뭐 라떼 같은 거나 이렇게 조금 진짜 먹어야 될 때는 메이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알코올.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은 뇌를 마비시켜버려서 우리가 이제 식욕 조절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알코올이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그 근육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근육을 다 풀어가지고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기간은 절대 금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몸에 좋은 와인이라든지 뭐 막걸리 이런 거는 몸에 좋잖아요. 뭐 과일주 좋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은 절대 안 되고, 내가 감량기에는 안 되고, 대신에 유지기에는 괜찮아요. 뭐 한두 잔 정도. 내가 진짜 살을 다 뺐어. 나 지금 유지하는 기간인데 이날만은 꼭 먹고 싶어. 이럴 때 그냥 한 잔씩 드시고요. 매일 드셔주는 건 중독이잖아요. 저는 맥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저는 술 대신에 탄산수를 좀 즐겨 먹고 있어요. 맛이 이렇게 좀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마셨을 때 물 말고 다른 걸 먹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점에 갈 때 탄산수를 사들고 가던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탄산수를 박스로 사놔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냥 마시기도 하고 또는 뭐 매실 같은 거 조금 타서 먹기도 하고 또는 어제는 그 레몬이랑 페퍼민트를 넣어서 모히또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맛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식단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식단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단백질, 내 몸무게의 1.6배를 먹어라. 그리고 그거를 5끼에서 6끼 정도 먹고 내 일정에 따라서 좀 시간대를 나눠 놓아라. 얘가 시간대가 일정해야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먹어라. 세 번째는 조리 방법을 내가 몸에 좋은 것부터 골라 먹되 튀긴 음식은 조금 멀리 하자. 네 번째, 간은 되도록 자연에서 나온 간으로 하고 조금은 싱겁게 먹자. 다섯 번째, 설탕이랑 알코올은 절대로 멀리 하자. 자, 이렇게 식단 팁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식단을 짜보시고 아직도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